명상은 보통 그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이 보통 의식 상태보다 다른 의식 상태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가 명상 삼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고 트랜스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뿅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멍 때리기 대회나 이런 것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멍 때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섣부른 명상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고도 진보가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한결같이 늘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은 생각으로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항상 늘 그냥 명상하면 뭐가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힘든 일을 많이 자식이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그런 보도로 걸어가는 뭐 이렇게 자식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하도록 그 차가 그 사이드를 안 당겨가지고 평지인 줄 알고 놔뒀는데 그 스스로 물려나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진짜 그 슬픔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명상했느냐고요?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명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내서 저 기도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게 명상도 아니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뭘 되겠느냐. 근데 내가 죽겠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엄청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걸.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아니지만 제 아내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고 독실한 신자니까, 그리고 모성애가 더, 그리고 허약 몸이 약한 아내가 더 걱정스러워서 같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사실 더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늘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되도록 아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한 석 달 정도 계속 연습해가지고 불렀더니 나중에 녹음을 해서 들으니까 찬송가 소리가 그렇게 진짜 은혜롭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늘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게 그런 걸 이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이 슬픈 마음이 없어지지는 못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무조건 만들었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감사하기로 해도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슬픔을. 그 다음에 산길을, 숲속길을 걸으니까 또 슬픔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체험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명상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명상이 왜 진보인지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뭐냐. 사람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명상의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적화 상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두뇌 속의 최적화 상태. 그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건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최적화 상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분비된다는 세 가지 호르몬, 엔도세라는데 저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 세 가지가 뭐 그거 말고도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려면 기분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즐겁고 긍정적이고 아주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많이 계속 분비되고 유지시키다 보면 완전히 다른 상승 호르몬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돌핀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특성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몸이 건조한 사람은 별로 없고, 어떤 평화롭고 행복할 때는 아주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난리칠 때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때 물 만난 고기같이 활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습성화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 매일 잔소리 듣고 요구도 먹고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고참한테 매일 기합받고 매일 의도 터진 사람은 내가 고참 되면 절대 늦게 들어오는 졸병들한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졸병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주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하게 살아요, 일생을. 어릴 때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마음의 심리적인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다르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자기 치료를 하는 것도 명상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치료를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행한 생각을 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이끌립니다. 또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복 쪽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명상 진보도 안 되고 항상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행복적으로 습관을 행복한 생각을 바꾸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이거는 미국의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37일이 걸리더라는 거죠. 21일이 걸리니까 습관이 완전히 바뀌더라 이거죠. 이 습관을 바꾸면 사람 마음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로만 필즈 목사가 쓴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동안에 참 많이 유행했었죠. 그 책을 제일 좋아해요. 그 책을 읽고 참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제가 이제 불교의 고승버벌집을 보고 큰 초발시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책 중에서 제일 저를 감동시킨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책을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그 책이 참 좋으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그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만 긍정적인 말만 하라 이거야. 사람들이 야 좋아 죽겠네. 아니 좋은데 왜 죽는다는 말을 써요.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으로만 쓴 말을 야 비가 오니까 오늘 행복하겠다, 행운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언어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일이 걸리면 새로운 뇌가 탄생이 된다니까 최적화 상태를 만들기가 아주 쉬운 상태. 그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면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잘 분비돼 가지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명상을 딱 거기다 올려놓고 하면 진보가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 반대로 확실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것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뇌과학자들이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라마한테 부탁을 했더니 10년에서 한 50년 정도 명상 열심히 한 스님들을 무려 175명,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현대 장비들 많잖아요. 뭐 MRI라든지 뇌파 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또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이 175명의 승려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175명의 승려들이 다 똑같이 보통 사람들보다 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활성화되는 그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앞에 전전두피질 여기가 이제 사람의 뇌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제대로 정법에 의한 명상을 제대로 하면 당연히 그쪽 좋은 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도 진보가 없고 나는 별로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슬픔 속에 있고 뭐 좀 부정적이고 뭐 진보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하는 스승님의 교리를 잘못 파악했다거나 뭘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해가지고 명상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내가 단판을 짓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면 진짜 명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거예요. 자나깨나 앉아서나 명상만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 자체보다는 명상을 하게끔 최적화 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75명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해피게세라는 스님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제작진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트상이라는 거. 우리말로는 친견. 이게 불교의 스님들이 선방에서 한철 나고 그 해제 시간에 자유롭게 선지식을 탐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 저기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거야. 거기 가서 그 스승을 만나서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깨달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사트상이라는 건 뭐냐? 깨달은 스승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스승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쫙 왜 그분하고 같이 파장이 비슷해지니까 그런 걸 사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씩 가다 스승이 이제 뭐 질문도 받고 말도 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목적은 원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뇌파를 마치고 같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에페게스 스님이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만 행복하고 본인도 굉장히 행복하고 진보가 많이 된 것 같은가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아까 말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전전두피질 같은 데가 99.7%가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0.3%만 이쪽에 오른쪽 활성화 보통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0.3%밖에 활성이 안 됐더라. 아주 미미하더라는 거죠. 아마 그 스님은 아마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거 싫어하실 거예요. 그냥 항상 그쪽에 하느님 나라 쪽에 가 있는 걸 좋아하시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뇌 최적화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명상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많이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만 내가 진보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대만까지 가서 그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을 하러 갔는데 잡념만 떠오르고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같이 간 7명하고 같이 갔다는데요. 그 7분 한 분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잘 되길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절에 나도 산매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명상이라는, 그게 바로 최적화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이고 또 누구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